안녕하세요. 관계형 리스크를 만들고 홍보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작하고 있는 레이먼이라고 합니다. 먼저 그 관계형 리스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, 그러니까 제가 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이 작전 세력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눈으로 보았을 때입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행하는 일들이 뭐 처음부터 어떤 특정 기업, 뭐 처음부터 우리끼리,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의 아이디어 또는 발견되는 무엇으로부터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시비를 한 회사가 찍고 두 번째 회사가 또 찍고 세 번째 찍고 또 하나 둘 세 번째 세 개의 회사가 모여서 다시 하나를 또 찍고 인수하고 뭐 이런 얕은 수의 이제 일들도 코스닥 시장에 즐비합니다. 또 코스피 시장도 뭐 말할 거 없죠. 뭐 코스닥보다는 약간의 장벽이 있긴 합니다만. 근데 이 관계형 리스크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과 기업 둘 다 해당합니다. 그러니까 정상적인, 그러니까 이 회사의 본업에 충실한 인원들끼리 사업을 만들었던 아니면 새로 채용을 했던 그 사람들끼리 사업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회사가 굴러갈 때는 물론 그렇게 해도 회사가 안 되는 경우는 있죠. 근데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회사의 정상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무언가 다른 계략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기업들이 들어가서 관계형 리스크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런 의도에 의해서 하나씩 생기다 보면 그게 얽히고 그게 얽히면서 리스크는 번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관계형 리스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지금도 이미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걸 만들게 된 거예요. 관계형 리스크라는 그 테마를. 근데 이 관계형 리스크는 이런 겁니다. 어떤 기업에 시비를 찍은 회사들이 있고, 그러니까 시비 인수 대상자죠. 근데 인수 대상자들이 처음에 찍은 사람과 두 번째, 세 번째 들어오는 사람들 또 행태도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. 또 거기에 거쳐 들어온 임원들도 처음에 있던 것보다 관계형 리스크가 커지면 그 임원들의 관계도 또 새로 들어오는 임원들도 이전에 다른 코스닥에 있던 적자 기업에 있던 사람, 뭐 주의 받았던 사람, 거래 정지 받았던 기업에 있던 임원 이런 사람들 그게 사회이사든 감사든 상관없어요. 왜냐하면 사회이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 아닌가? 아니 감사는 그냥 뭐 회계사 중에 한 명 시키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실 기업이나 작전이 들어갈 때 끼고 다니는 회계사들이 그러니까 그 회계사들은 그렇게만 또 돌아다니는 회계사들이 있어요. 그들과의 관계가 있으니까. 왜냐면 회사에서 뭐 자기는 돈 벌면 되죠. 자기가 원하는 건 그 안에서 자기가 범죄에 얽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. 자기는 돈 벌면 되거든, 수수료 받고.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관계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면 그걸 눈치챌 수 있어요. 또는 확률적으로 또는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딱 A는 B라고 정의되지 못하더라도 아 이거 조금 이상한데 위험한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관계형 리스크라는 게 뭐 이 회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딱 정의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지난 그 데이터들을 종합 분석을 해서 뭐 이제 학습도 하고 해가지고 이 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하는 진화의 어떤 모습이 관계형 리스크가 악화될 확률을 또 학습해서 퍼센테이지를 제공하고 현재 상황을 놓고 등급도 제시합니다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방송국에 당신들 이런 거 하면 재밌지 않겠느냐. 그런데 다들 재밌어 합니다, 처음에. 근데 안에 회의하고 돌아오면 다 뭐라 그러냐면 이거 했다가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 높고 자기네들이 스폰을 받는데 원래 뭐 방송국에서는 좀 노이즈도 일으켰다가 뭐 약간 덮어주면서 또 스폰도 받고 이러는데 이거는 약간 좀 데미지가 있는 것 같고 좀 소송의 여지도 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치부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있을지도 모르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뭔가 주장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 기업 입장에서는 또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고 싶은 거죠. 근데 이런 걸 대형 기관, 그러니까 뭐 미래에셋이든 삼성증권이든 이런 데는 딱 어떤 그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거라고 하면 그런 걸 움직이는 팀이 있습니다. 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시스템도 있어요. 물론 노가다입니다, 대부분. 근데 여긴 그런 게 없거든요. 개인들이나 중소형 투자자들. 그러면 이런 기관 또는 사람들은 그거에 쉽게 노출이 되죠.
그래서 뭐 방송에 흔히 나와서 뭐 연예인들이 뭐 해가지고 아 저는 했는데 뭐 거래 정지됐다 누구 말 듣고 갔는데 그게 다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. 이 소위 말하는 잡주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 삽니다. 부자들은 잡주 잘 안 삽니다. 왜냐하면 보는 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돈 없는 사람들이거든요.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원하니까 잡주들을 사게 되고 잡주를 사다 보니까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 잡주들 중에서 정말 노력을 했는데 회사가 잘 경영이 안 되는 회사들인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. 근데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. 이런 회사는 적대적 M&A에서 경영진 갈아치워야죠. 근데 이거보다 제일 나쁜 건 그 잡주 중에 뭔가 하나 소위 말하는 쉘인데 쓸만한 쉘을 하나 잡아가지고 장난을 쳐서 사람들을 부안해동하게 만들고 자기네는 빠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막으려면 그 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는 포인트들을 잡아야 돼요. 그걸 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다른 사회적인 측면, 그러니까 금융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본 양극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얼마 전에 뭐 블랙록이니 블랙스톤이니 경이 넘어가요. 운용 펀드가. 우리나라 펀드 점점 커집니다. 대형 펀드들은.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. 한 회사에 뭐 일반 증권사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. 한 자본 운용사가 만약에 1경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. 뭐 지금 뭐 10경 넘어가는 회사죠, 아까. 근데 그 10경이 넘어가는 자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갖고 있거나 또는 그 회사 관계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. 이게 회사가 몇 개일까요? 분야가 한정돼 있을까요? 규모가 한정돼 있을까요? 너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들이 지금 저희가 관계형을 만드는 관계형 리스크에서 이 모든 걸 모니터링 할 수는 없어요. 그런데 이 모습에서 자 우리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 버리고 이거 먹자. 요거 희생시키고 얘 희생번트 치고 얘로 회수하자. 이게 더 이득이야. 얘는 버려. 개미들은 몰라요. 그러니까 자본 양극화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그 관계 리스크가 생기는 포인트들이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 표출이 됩니다. 왜냐하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지분을 가져야 되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경영권을 가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관계가 생기기 시작해요. 근데 이걸 막 이제 일단 방송국은 뭐 자기네들 돈 벌어야 되니까 이런 그런 게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쉽지 않은 길인 것 같긴 합니다. 이거 만들고 보니까 저는 이게 사회에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개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좀 막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금방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네요. 일단은 초기 반응은 제가 지금 오픈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게 서비스를 뭐 이 가격을 굉장히 높게 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관계형 리스크. 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다음번에는 제가 그 서비스 화면을 놓고 한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